네, 아유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입고 다니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추워 보이고 네.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 어떻게 한 거죠? 스노우피크도 모르십니까? 네, 권순호도 입는 권순호 피크. 스노우피크. 스노우 피크. 자, 저도 하나 그래서 예 긴급 공수를 좀 했습니다. 오. 예, 이게 뭡니까? 스노우 피크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와. 잠깐 좀 깜짝 놀란 게 이 거의 뭐 옷이 이 옷을 입고 제가 한번 체중을 잰 적이 있거든요. 예. 와, 제가 원래 83kg였는데 82.6kg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떠서. 오히려 이거는 나는 혁명이라고 아 봅니다. 근데 네. 확실히 태가 저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옷도 오시고. 스노우피크 참 예. 이렇게 사람이 고급져 보이고 말이지요. 예. 네. 자, 하여튼 이 가볍고 따뜻한 이 옷 스노우피크 항공 점퍼 스타일이고요. 자연스럽게 일의 직장에서도 입으실 수 있고 또 어디 놀러 가실 때도 당연히 이제 아웃도어는 뭐 스노우피크니까 예. 많이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제 따뜻해서 입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올겨울은 이걸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예. 올겨울 야외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네. 스노우피크. 작가님 전화가 예. 전화를 왜 지금 켜놓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작가님 전화하셨어요? 태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명왕 테이버. 네. 설명왕 네. 테이버. 아유 설명왕 테이버님. 아임 매수. 아, 네. IM 매수예요.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다른 거보다도 우리 테이버님께 그 LG 생활 건강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업계에 계시면 또 말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분은 이제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LG 생활 건강이 무려 2년 전 고점 비교하면 거의 뭐 5분의 1, 6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갔다. 네. 얼마 고점이었고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일단 170만 원대를 찍고 난 뒤에 지금 30만 원대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냥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밀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LG 생활 건강이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일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좀 과하게 빠진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LG생건이 지금까지 왜 올라왔고 왜 고평가를 받아왔고 그걸 좀 봐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는 지금 빠져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음.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봐야 된다. 요걸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설명 한번 좀 왕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PT 하나 준비해 온 거 띄워주시면은 일단 뭐 3분기 어닝 쇼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컨센서스 대비로도 매출이 6%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진 20% 가까이 이제 미스하는 얘기를 좀 이번 실적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하긴 한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해 어느 정도 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가이던스 역시도 매출을 5.5% 하락시켰고요. 그리고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 그러니까 3분의 1을 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중국에서 좀 적자가 났다. 네. 그리고는 화장품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다가 경기 침체로 생필품도 안 팔리고 있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줄줄이 조금 그 목표 주가를 다 낮춰 잡았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요거 이제 목표 주가 보시면은 6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키움이 낮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모두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요걸 먼저 좀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죠? 이제 빨간 줄 쳐놓은 게 보시면은 2020년 이전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좀 뽑혔습니다. 이익이 성장하고 있다, 실적이 좋다, 그리고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중국에서의 브랜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말 그대로 화장품의 외적 성장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고평가를 좀 줬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오른쪽에 표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게 배당률로 나와 있는데 네. 2010년도 기준 0.68%고요. 2013년 0.7%고요. 2016년도 0.8%고요. 2019년도 0.8% 배당에 투자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판매하는 제품을 보시면은 대부분 화장품이고 그다음에 코카콜라고 네. 그다음에 세제 같은 걸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이 1%도 안 되는 배당으로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 동안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성장했다라는 그런 이슈로 계속 고평가를 받아왔어요. 10년 동안. 예, 얘는 한 성장한다. 40분기. 네.
그렇죠. 말 그대로 40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M&A를 통해서 덩치를 불려왔고 이 덩치를 불려오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여의도에서는 매수 내년에도 성장할 거야. 얘는 계속 성장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2020년이었죠. 2020년부터는 중국에서의 매출이 둔화된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그리고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에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는 좀 브랜드 가치가 좀 애매하다라는 브랜드 포지션이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간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거의 우리나라 황제주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 매출 떨어진다는 소식 들리고 브랜드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얘기 들리면서 뭐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입니까? 근데 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작가님도 그거를 보고 저를 이제 찾아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작년 여름쯤에 목표 주가 30만 원이라고 이제 약간 이제 저만의 그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영상을 좀 남겨놨었어요. 작년에? 유튜브에.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얼마였어요? LG생활 건강이. 그때가 100만 원 깨지고 내려올 때 80만 원, 70만 원 정도 할 때. 그때쯤에 이 네네. 회사는 30이다. 네네네네. 그렇게 얘기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요걸 살짝 좀 띄워주시면은 네. 일단 글로벌 유통업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있는 게 코카콜라고 중간에 있는 게 P&G라고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미국의 LG생건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기업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PER 같은 경우에는 20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놓고 보시면 유통기업인데도 PER이 높게 거래가 되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배당을 놓고 보시면 코카콜라가 3.27% 나오고요. 네. P&G 같은 경우는 2.6%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카콜라와 P&G는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코카콜라는 과거 5년 동안 EPS가 무려 50%나 성장을 했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6%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도 8%를 성장, 앞으로도 6%씩 성장한다라는 이런 전망하에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 주주환원을 잘 준다라고 하니까 네. 경기 방어주로서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P&G 역시 마찬가지인 게 과거 5년 동안 10% 가까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예. 앞으로 5년 동안도 보시면은 7.8%를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 상황에서 배당 역시도 2.6%를 지급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3% 이상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유통업체들인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이전에는 1%도 안 되는 주주 환원이 있었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년 성장은 했을 때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를 받던 그 프리미엄 받던 요인이 박살이 나면서 빠졌는데 그러면은 말 그대로 매 분기 성장하던 중국에서 성장하던 이 공식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글로벌 유통업체 기준에서 배당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LG생건이 배당할 수 있는 배당 여력이 연에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3%로 따지면은 30만 원이면은 적정 주가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당이 10,000원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금 4,000원 나왔습니다. 4,000원이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LG생건도 글로벌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글로벌 유통체인이랑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보면은 좀 비싸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LG생활건강의 성공 공식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른 글로벌 유통 회사들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 배당이라든지 성장성이 오히려 좀 더 낮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제가 되는 게 이제 LG생활건강의 성공 패턴이 깨졌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요거는 2020년도 자료인데요. 표를 네. 잠깐 띄워주시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에서 이제 리서치한 2020년도의 화장품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예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10위권 안에 한국 제품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애국 소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본 상황이고 그리고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그 코스메틱 브랜드라는 거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정프로님 저기 아는 회사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데 맥이랑 에스티로더 정도는 아시지 않을까? 에스티로더 알죠? 네네. 에스티로더가 갈색병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브랜드입니다. 네. 10위 안에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다 차기 시작했군요. 이제. 네, 이미 2020년부터 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브랜드들이 좀 제가 포지셔닝이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단화가 없죠. 뭐
환불. 에스티로더 같이 엄청 비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고가의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랑콤 이런 브랜드들. 그렇죠. 혹은 명품에서 만든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명품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그 네. 이름값으로 판매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한 3-40만 원대의 브랜드.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뭐 프랑스에 있는 명품 기업들에 대해서 100년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가치가 적당한가라는 거는 계속 의문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중국에서 저가 브랜드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쌈 싸먹힌 아래 위로 이제 조금 샌드위치. 힐링 당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동안 포지셔닝 자체를 좀 이제 명품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스토리를 짜다가 네네. 그 부분에서 중간에 뭐 코로나가 터지고 애국 소비가 터지면서 중국 시장이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슈가 되는 것도 좀 더 중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이슈되고 있고요. 이러니까 맞아요.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던 프리미엄 라인, 그러니까 LG생건의 프리미엄 라인이 실제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브랜드 가치에 있어가지고 돈이 안 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설화수 같습니다. 후 뭐 이런 게 이제 좀 프리미엄 라인인 거죠? 네. 예. 근데 걔네들이 예전에 중국에서 누리던 그런 프리미엄들을 전혀 지금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브랜드로 가던가 아싸리. 아니면 네. 아예 자국 브랜드로 가던가. 그러니까 그 중간 미들라인이 지금 모든 소비 시장에서 미들라인은 사라지고 있잖아요. 완전 명품이나 네. 아니면 완전 이제 자라 같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유니클로 같은 이런 브랜드로 이제 양분되고 있듯이 네네. 화장품 업계도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생건이 설 자리는 앞으로도 잘 안 보이는 겁니까? 일단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는 내수가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이 네. 좀 어찌 보면은 뭐 가계부채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도 좀 작은 편이고요. 내수 경계도 작은 편입니다. 수출 의존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내수에서 소비하는 그런 시장만 놓고 경쟁하기에는 성장성을 논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러고는 또 자료를 들고 왔는데 자료를 좀 열어 보여주시면은 네.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거 저희 정프로님 좀 읽어주실까요? 팬티 뷰티. 네네네 리안나가 론칭한 팬티 뷰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킴 카더시안이 론칭한 KKW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YG에서 론칭한 문샷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문샷? 네, 이거는 YG에서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YG에 있는 그 가수분들이나 배우분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핑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세 번째 분 리사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은 네. 말 그대로 화장품이라는 거에 진입 장벽이 높냐 낮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LG생건의 브랜드가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LG생건은 본인들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런 기능이 있어요라는 걸로 지금까지 광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리안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YG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있어서 이런 어쩌면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얼굴 이런 화장을 하고 싶다면 우리 화장품을 쓰시면 됩니다라고 어찌 보면은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ODM을 맡겨버리죠. 네네네. 이러니까 LG생건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본인들이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든다, 기술력이 있다는 알겠는데 뭔가 이 ODM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파운드리 시장이 커져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 브랜드를 굳이 왜 사지?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화장품을 사면 되는데 저것도 어차피 써보니까 똑같은 데가 되는 거거든요. 품질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별로 없는 거군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그저 많은 분들이 만들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잖아요.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다 어딜 보더라도. 어차피 뭐 만드는 회사는 거기 어디예요, 그죠? 코스맥스하고 코스맥스랑. 한국콜마하고 거기서 어차피 다 만드니까. 코지메타 네. 코리아하고 아니 뭐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는, 내가 신뢰하는 그런 유명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연예인들의 브랜드를 차라리 그냥 산다는 게 이제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 패턴이 아예 바뀌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LG생건이 이제 뭐 이번에 보고서들도 대부분 나왔는데 리브랜딩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과연 리브랜딩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올해 초부터 LG생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중국에서 조금 좀 부활하기 위해서 왕훅 마케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네네네. 인스타 이제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건데 그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많이 팔긴 했지만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브랜드를 살려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LG생건이라는 이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태희보님, 근데 네. 지금 LG생건이 아까 보여주셨던 그 중국의 브랜드들 퍼펙트 다이어리 1위하고 막 이랬던 게 약간 2020년 자료였잖아요. 네. 그럼 지금 2023년이니까 거의 3년 동안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럼 LG생건은 그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 그 말씀하셨을 때 여기는 그러니까 그때 뭐 30만 원 얘기하셨던 거는 여기는 대응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전략적인 변화를 잘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도 하셨던 거예요? 네, 일단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ODM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예. 본인들의 브랜드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가성비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엔 덩치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음. LG생건의 덩치가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는 매출의 영업이익의 의존도가 그 좀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에 너무 좀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영업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 성장률을 연에 많이 줘서 막 5%에서 10% 사이를 놓고 보더라도 네. 그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결국 배당주로 봐야 한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애플보다 좋아요? P&G보다 좋아요? 월마트보다 좋아요?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글로벌로 모든 주식을 다 살 수 있습니다. 꼭 이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클리컬 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잡아서 위에서 팔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분석해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글로벌로 유통주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배당주 경기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경기방어주를 다 놓고 누가 제일 나한테 이득이 되고 방어적인 기업이 될 거냐로 보셔야 되는데 LG생건은 경기방어주 섹터인데 성장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경기방어주로 재평가를 해보자 하면은 네. 목표 주가를 낮춰잡아야 되지 않냐, 너무 비싸게 거래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혁신성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게 없어졌으니 이제는 방어주로서 좀 정상적인 평가를 해보자라는 게 30만 원의 취지였습니다. 네.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이 그 LG생건을 성장주로 평가를 했던 이유는 이게 그 산업의 성장도 있겠지만 시장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좀 많이 봤었던 거잖아요. 네. 그럼 LG생건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을 좀 좋게 보시진 않으시나 봐요?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K-팝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그런 화장법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저가형이 좀 많이 팔린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기초라든지 아니면은 색조라든지 이런 부분 중에서도 좀 저렴한 것 중심으로 팔리기 때문에 LG생건의 고급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이랑 승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트렌드가 완전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나라 시장의 성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인 성장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보거든요. 코스피에 국민연금이 계속 뭐 돈을 때려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여의도가 돈을 때려붓는 것도 있고 코스피 지수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고평가였던 기업이 딱히 변곡점이 없으면은 계속 고평가를 받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이건 뭐 유통주 전반적으로 다 아실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왔다 그래서 박살 났는데도 박살나고 더 빠져요. 네. 어찌 보면 미국처럼 실적이 뭐 20% 박살났습니다. 20% 빠지고는 횡보하다가 20% 좋아졌습니다. 20% 오르고 횡보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떨어지고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시장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업들 다 보시면은 네. 주주환원 어떻냐 이러죠. 말 그대로 이게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가를 방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든 배당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그런 쥐고 거안 있는 하죠. 현금 많아요. 네. 현금이 많은데 그 전부터도 배당 성향이 매우 낮은 편이었고 이렇게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데 네. 우리는 뭐 IMF 때 경험해보지 않았냐 위기가 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주주환원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부터도 고평가인데 배당이 낮았어요. 그러면은 배당이 낮다 보니까 빠지면 크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업 문화 자체가 어찌 보면 LG생건 그리고는 뭐 다른 기업들 카카오도 마찬가지겠고 지배구조에서부터 뭔가 주주환원 소액주주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한번 빠질 때 크게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PER 기준으로 보면 올라갈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PER을 보고 투자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훅 떨어졌을 때 왜 떨어져? 이러면은 고평가였어. 이유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글로벌로 놓고 보시고 내가 이걸 그냥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셔라. 성장하는 예금이다. 그런데 성장하는 예금에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이자율도 중요하지 않냐. 0.5%짜리 10% 성장하는 이 예금 통장이랑
3% 이자를 주면서 이 10%씩 성장하는 예금 통장이 있으면 뭘 살 거냐,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디에 돈을 넣을 거냐.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주 환원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메타를 보시면은 작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 네. 올해 초에 시원하게 20% 자사주 매입 소거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는 주가가 그때부터 바닥 찍고 쫙 올라오고 뭔가 이제 뭐 기업 문화도 있겠지만 해고도 하고 비용도 축소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렇게 네,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LG생거는 지금 뭐 그런 계획 같은 거는 내놓진 않은 상황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좀 더 주주들에게 뭘 더 많이 하겠다라든지 주가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이런 건 아직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소리 내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이런 거 좀 해라. 네. 에. 근데 지금 테이버님을 못 믿겠다. 왜? 네. 왜냐하면 테슬라도 배당을 많이 안 하고 네이버도 배당을 많이 안 하는데 네. 두 개 합친 테이버 아니냐. 아 테이버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제 이름에 이제 그 태영이라고 김태영이기 때문에 아. 태자가 들어가서 네이버와 같은 아. 지식이 많은 태영입니다. 아. 네, 테슬라 사랑하지만 테슬라 좋아하지만 네, 테이버와는 그쪽은 무관하다.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그동안 좀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짝 보니까 약간은 그 뭐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바닥 따지기를 좀 하고 있는 모양새라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중국 경기 좀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LG생활건강도 이게 그 중국 쪽 포지션이 좀 많다 보니까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경쟁력이 떨어진 거를 감안해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살아나는 측면은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당장은 11월 11일 광군제 때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아하.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 가치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판매량이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중국에서 지금 브랜드 그대로 끌고 가면서 뭔가 앞으로의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네. 만약에 이번 광군제에서도 LG생건이 뭐 탑10에 들지 못한다. 그런 브랜드들이 제대로 된 판매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LG생건이 뭐 ODM 업체로도 또 다시 또 약간 리브랜딩이 되든 네. 아니면은 좀 더 새로운 뭐 비즈니스 전략을 짜면서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원료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뭐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고 네. 그 시간 동안은 비용이 들 거다.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별로 반응 없어요. LG생거는? LG생거는 딱히 반응이 있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작은 브랜드들 왜 정말 미국이나 남미에서 막 선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 같은 데서도. 네네. 근데 이제 LG생거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변화에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일단은 뭐 네. 우리가 국내에서 올리브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리브영? 예, 말 그대로 미국에서도 그런 좀 중소 채널에서 판매가 잘 되는 거고 네. 소비자단에서 판매가 잘 되는 건데 이게 제가 주말에 아마존도 한번 뒤져봤어요. 근데 아마존도 뒤져봤는데 LG생건 브랜드가 딱히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쪽에서도 한번 체크는 필요하겠으나 지금 의존도가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는 브랜드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LG생건이 더 페이스샵인가? 그게 LG생 그것도 아닌가? 왜 그 올리브는 당연히 CJ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아 LG생건 한번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이 그게 LG생건이에요. 쪽 이니스프리가 대표님이죠. 이니스프리. 네네. 셋 다 이 화장품 쪽은 잘 모르니까 저는 이니스프리밖에 안 씁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맞아요. 아, 이니스프리는 LG생건이고 네. 거기 이제 약간 중저가 브랜드인 거죠? 네, 근데 많이 비싸졌어요. 아 그래요? 네. 이니스프리가 아모레인가요? LG생건인가? 둘은 너무 헷갈려요. 근데, 이니스프리는 아모레. 근데 둘 다 근데 아모레도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우리 네. 난 이게 화장품이 이렇게 약하다고. 네. 여튼 LG생활건강이 주가가 180 가까이 갔다가 지금 30만 원까지 떨어진 네. 그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LG생건이 살 길에 대해서까지 우리 테이버님께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LG생건 혹은 뭐 이제 관련된 유통 쪽 화장품 쪽 투자하신 분들에게 아마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지 않을까 하는. 근데 뭐 사실 해보고요. LG생건이 잘 못해서 그런 거지 뭐 조선민 이런 거는 아마존에 짝퉁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인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조선민. 예, 그거 막 중국 제품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보기에는 조선민이라고 안 써 있는데 음. 미국 사람들 보기에는 그 한글로 써놓으면 다 똑같아 보이니까. 다 똑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또 이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네. 뭐 ODM 업체들은 그래서 주가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방금도 네. 이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짝퉁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입 장벽 측면에서 너무 화장품 업계가 진입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연 진입 장벽이 높냐 낮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통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다라는 게 제일 약점이다 보니 이 부분에서는 항상 투자하실 때 좋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 옛날에 그 이자녹슨이 저 아이오페 이런 거 인기 진짜 많았는데 전인아 씨 광고하고 예, 예. 요즘 저 지하철 역 앞에 뭐 이렇게 그런 화장품만 쌓아놓고 파는 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데서 많이 팔더라고요. 아이 모르면 하질 말아야지. 계속 조선미인 얘기했다가 네. 조선미녀입니다. 조미녀.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우리는. 제가 이거 짝퉁 취재한다고 뷰티 오브 조선 이것만 계속 보고 아. 있다가 조선미인 그러고 있다가 아, 조선미인이 짝퉁 아니에요? 혹시 조선미녀 짝퉁 조선미인 그럴 수도 있잖아. 만드시면 되죠. 네. 자 오늘 테이브님과 함께 LG 생활건강 이야기 좀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기업 분석이라든지 주가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네. 저희한테 도움되는 말씀 한 번씩 와서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아침 일찍 함께해 주신 우리 설명왕 테이버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큰일 났네. 예. 예, 빨리 저희 인사드리고 오프닝 벨 라이브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